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3월 30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 조간 딱 풀 시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법조팀장과 과거에 인터뷰를 했던 그 기사를 소개를 드렸죠. 자, 지금 이번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기사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집무실에서 가졌는데 경기도 성남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돼 있다. 시장실로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CCTV를 설치했다. 시장실로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CCTV를 설치했다. 그때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된 지 1년이 된 시점이었는데 그 전 시장 이대엽 그 탤런트 출신이죠. 이대엽 그 전 시장 일가의 뭐 독직 파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논란이 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후임 시장을 맡은 지 1년이 지나서 그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전직 시장이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지방 권력 부패 감시 활동을 해온 지방 권력의 부패 감시 활동을 해온 후임 시장 이재명에게도 비슷한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 연합뉴스가 그렇게 써죠. 전임 시장 이대엽이 이렇게 부정부패 혐의로 지금 물러났는데 구속도 되고 했는데 성남시장 역대 성남시장 다 구속됐죠. 그런데 그 후임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고 시민운동가인데 그리고 이 지방 권력의 부패 감시 활동을 해온 그 시장인데 거기도 금품 로비가 있었다. 그래서 이재명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 시장실에. 그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1년의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성남시장인 본인을 만나려는 면담 요청자가 500명을 넘어서 최고로 이만큼 된다. 한 뼘. 그리고 만나면 기획말 하려고 하고 봉투를 꺼내주려 한다.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과시도 한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워서 CCTV를 달아놓았다. 그리고 이 CCTV를 달아놓았다는 것은 성남시에서 그때 막 홍보도 합니다. 성남시장 비서실은 지난 3월 초에 이재명 시장 지시로 녹음 기능을 갖춘 CCTV를 시장 집무실 천장에 설치해서 업무 시간의 모든 면담 장면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때 당시 시점에 기록하고 있다.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음도 하고 이 영상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 검은 돈 받지 못하도록 가져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그때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거의 매일 수십억, 수백억 원씩 결제를 하는데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맡길 것인지 결정에 따라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 시장만 만나려고 한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 견제.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본인이 자치단체장일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지금 인허가 장사를 했다. 뭐 대장동뿐이 아니고 백현동 뭐 상당히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때 말이 지금 무색한 상황인데 또 이 말도 새겨봐야 될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맡길 것인지 결정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뀐다. 자, 김만배 그리고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다 사업을 맡겼죠. 그래서 혜택을 엄청나게 봤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뭐 428억 원 이 약정, 이재명 걸로 하기로 약정을 했다. 또 김용
정진상 핵심 측근들이 대장동 입당에서 돈을 받아서 구속이 됐죠. 그리고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 한 말들이 지금 이재명에게 그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고고한 척하면서 CCTV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1년 본인이 이 일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성남시장 맡고 나서 지금은 돈 봉투나 청탁이 거의 없어졌다. 자기가 그렇게 막 CCTV 달고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는 이렇게 씁니다. 이대엽 전 시장 일가의 독직 파동 이후에도 건절되지 않은 토착 비리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폭로와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담은 발언들을 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런데 토착 비리를 경고했다. 토착 비리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을 전형적인 이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토착비리 사건을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와 비슷한 기사가 경향신문 같은 날에 실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씁니다. 경향신문도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 권한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돼 있다며 시장실로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서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어떤 이는 400 내지 500만 원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르다가 CCTV를 가리키니 멈칫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400~500만 원짜리, 이재명 시장에게 시장실로 와서 400~500만 원짜리 봉투를 주르고 하다가 이재명이 CCTV 이렇게 있다고 가리키니까 멈칫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하는 말, CCTV는 시장의 보호장치다. 시장, 이재명 본인의 보호장치다. 그 시장의 보호장치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본인은 스스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달았다 이렇게 임의로 했지만은, 언론 그때 인터뷰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부정부패 행위를 감추기 위한,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 대장동 사업자들도 만나고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만약에 찍히거나 영상이 찍히거나 녹음이 됐으면은 본인의 지금 받고 있는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엄청난 범죄 혐의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겠죠. 그런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CTV는 가짜입니다. 가짜, 먹통 CCTV입니다. 먹통, 뻥카. 그러니까 CCTV를 먹통으로 만들어놔야지 본인이 그 시장실에서 했던 온갖 그 행위들이 다 감춰지니까. 그래서 저는 CCTV는 시장의 보호장치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당시에 현지 언론, 지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CCTV에 대해서. 자, 경인일보,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경인일보 2011년 6월 13일자 23면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언론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 충격. 중간 제목은 돈 봉투 들고 오는 사람 많다. 청탁 압력 증거용 CCTV 설치. 단체장 권한 막대하니까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서도 CCTV는 시장의 보호장치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전에 들었다시피 어제 이재명의 첫 건인 정진상 첫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많은 돈을 받은 것 중에서 3천만 원은 이 시장 비서실, 그러니까 시장실이 있고, 정진상은 정책실장이니까는 바로 그 옆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CCTV가 그 돈을 받았지 않느냐, 3천만 원을. 그러니까는 정진상 쪽이 아니 거기 CCTV가 다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정진상 변호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그 시점이 2013년부터 2014년인데 정진상 자신의 사무실에 돈을 받았다는 3천만 원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변호인이 정진상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남시청 사무실 배치도를 제시를 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을 막기 위해서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 정진상 실장의 방도 열린 공간이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CCTV가 다 찍었다. 녹음도 돼 있다. 자, 그런데 검찰은 변호인 쪽의 CCTV 주장은 이미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다 탄핵됐다. 그 결과로 정진상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이다. CCTV는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이 법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 가짜 CCTV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서실에 설치된 CCTV는 실제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었다.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었다. 검찰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원인이 찾아와 항의를 할 때도 직원들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것을 알고 따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왔다. 뭐냐면 민원인이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실로 찾아와서 막 항의를 하면은 채점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CCTV와 음성 녹음 장치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다면은 굳이 그것을 따로 촬영할 필요가 없죠. 거기 다 되니까. 그런데 이게 가짜 목통인 걸 직원들이 아니까 그런 항의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따로 찍어서 보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아는 거죠. 저거 가짜라는 거. 시청 CCTV는 관리 연번이 부여돼서 계속 유지됐는데 시청에 일반적으로 그 어떤 뭐 민원실이나 이런 데 CCTV가 있죠. 복도 같은데 여기는 관리 번호가 다 부여가 돼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비서실에 있는 CCTV에는 관리 번호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찍히지도 않는 거. 구동되지도 않는 것을. 관리도 안 하고. 왜 그것을 실제로 찍히게 하면은 이재명이 다른 짓을 못 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취해 놓은 건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의 청렴성을 같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정진상마저 빠져나가려고 했죠. 자, 근데 검찰이 이런 진술들, 직원들의 진술들을 다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린 인물이 있죠. 유동규도 어제 피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피식 웃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죠. 정진상 쪽에서 CCTV가 있는데 어떻게 유동규 돈을 받느냐 하니까는 유동규 씨가 피식 웃었다. 근데 법정에서는 뭐 발언하지 않고 법정에서 나와서 오후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CCTV는 모양만 있지 실제로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당시 내가 정진상 실장에게 아니 이렇게 CCTV가 많이 있으면은 시장님이 불편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정진상이 이야기하더라. 저거 다 가짜야. 가짜. 또 유독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최소 시장실에 있는 것은 가짜고 비서실에 있는 몇 개도 가짜인 것으로 안다. 이재명 시장도 가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재명의 대국민 사기극이 또 들통이 난 거죠.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